2014년 11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조경농장 뒷마당. 경찰들이 모여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이 둘러싸고 있는 건 얼마 전에 새로 심은 소나무 한 그루. 날이 꽤 쌀쌀해서 땅은 얼어붙었지만 이 나무 주변만큼은 갓 파헤쳐진 부드럽고 축축한 흙이 드러나 있습니다. 장비를 동원해서 조심스럽게 파내니까요. 이내 땅속에선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됩니다. 옷은 모두 벗겨져 있는데 얼굴 쪽에 타박상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외상도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곧장 한 남성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조경농장 여성 암매장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경기도의 한 조경농장 뒷마당에서 암매장이 된 여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자, 얼마 전에 새로 심은 나무 주변에서 시신이 나왔다고 하니까 더 수상합니다. 네, 이게 2014년 11월 14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조경농장이 있었는데요. 이곳의 뒷마당에서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됩니다.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로 암매장이 돼 있었는데 안면부에 타박상이 있는데 이걸 빼고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40세 여성, 바로 이 조경농장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뒷마당에 얼마 전에 새로 옮겨 심은 것 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요. 그 주변에 부드러운 흙을 파내니까 이 시신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경찰이 곧장 부검을 의뢰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합니다. 자, 시신이 옷이 벗겨진 상태로 암매장돼 있었다. 사건인 게 확실한데 경찰은 어쩌다가 그 농장을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까? 이게 우연치 않게 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이 사체가 발견되기 3일 전, 그러니까 11월 10일 오후 2시쯤에 이 여성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은 이 50대 여성의 남편인 김 씨였는데 보통 아내가 실종되면 어떻게 하나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내를 찾게 노력을 하는 게 정상인데 문제는 일단 그대로 신고만 해놓고 경찰 조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행적 조사에도 불응을 하고 그리고 더 수상하는 그 와중에 그 다음날 12일에 전화를 끊고 잠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거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조경농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에 저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가장 유력한 용의자 남편. 이 남편 도대체 어디로 잠적을 한 겁니까? 저 조경농장은 경기도였는데요. 실종 신고 6일 만에 전남 완도군에 있는 완도항 인근 주차장에서 지인 차량을 타고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붙잡혔을 때 그냥 바로 자백을 했어요. 근데 부부싸움하다가 홧김에 그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역시 일단 범인은 남편이었던 건데 일단 사건 자체는 순조롭게 해결이 됐습니다. 당시 조경농장에서 진행됐던 현장 검증 장면 짧게 보고 가시죠. 가슴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 찍으라. 그래도 이 포크레인 올라탄 거야? 예? 똑바로. 자, 똑바로. 들어가지. 절로 들어가. 방금 자막에서 보셨겠지만 교수님, 누굴 위한 눈물이었을까요? 글쎄요, 이제 현장 검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포크레인으로 다가가는 순간부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울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한 30분 정도 현장 검증을 마치고 난 뒤에 심경을 묻는 그 취재진의 질문에도 그때까지도 계속 울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과연 이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을까, 아니면 자기가 추구했었던 완전 범죄가 깨진 그 상황이 억울해서 울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 사람이 그 주위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평소에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여러 행적들을 보면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경찰에게 잠적해서 잡힌 그 장소가 완도항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혹시 이거 또 배를 이용을 해서 다른 쪽으로 도피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떤 그 의심까지 가는 사항인데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잡혀서 이거는 좀 너무 억울하다 하는 그런 울음, 즉 악의 눈물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부부싸움 중에 홧김에 어떻게 했는데 아내가 숨졌다.
이거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본인의 주장인데요. 김 씨는 아내가 외도를 해서 계속 싸움을 벌여왔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일단 사건 당일에 자정 넘어서까지 술을 먹으면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운영하던 조경농장에서 새벽까지 이 싸움이 이어집니다. 김 씨는 당시에 부하 직원이랑 당신 부적절한 관계인 거 아니냐라고 아내에게 캐물었답니다. 아내는 당연히 부인을 했고요. 실랑이를 벌이다가 김 씨가 아내를 밀쳐서 넘어뜨렸는데 이 아내가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뇌출혈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아내가 숨지니까 별다른 고민도 없이요. 이 조경농장에서 쓰고 있던 굴삭기를 이용해서 농장 뒷마당에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아내의 시신을 안매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옮겨 심었던 겁니다. 이 농장이 상당히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다음 날 오후에 실종 신고를 하고요. 이튿날 잠적하고 수사가 시작돼서 시신이 발견되고 사건 6일 만에 김 씨가 붙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아내를 정말 후드려 팰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과연 처음이었겠느냐.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뭐 이미 수개월 전부터 가정폭력으로 이 남편 경찰에 신고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과거에 강도상의 전과도 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아내 외도를 의심했던 이 김 씨는 범행 한 달 전이었던 그 2014년 10월경에 정말 아내가 다른 남자랑 그냥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 그러니까 외도를 의심하는 게 그냥 얘기를 하고 그냥 있다는 얘기. 이유만으로 길거리에서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었고요. 당시에 이 아내가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아내 지인들하고 함께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폭행을 했고 아내가 굉장히 심한 중상을 입었었다고 합니다. 자, 백주대낮에 길거리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다 있는데 거기서 지 아내를 막 이렇게 패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교수님? 정말 정상이 아니죠. 뭐 욕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그 심정인데요. 사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그 길가에서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폭행을 당했으니까 그게 어떤 그 모멸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뭐 죽고 싶은 아마 그런 심정이었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폭행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집에 들어오면 더 심해졌다는 거죠. 아예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내 얼굴을 갖다가 발로 차서 중상을 갖다 입히거나 그리고 이제 집안에 있는 흉기를 갖다가 들이대고 협박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이런 식으로 폭행을 하는 이유가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른 남자를 갖다가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심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의심을 하면서 폭행을 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복이 됐는데 통상 이제 편집성 성격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남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번 믿으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어처증의 그 어떤 결과로 결국 이 여성은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신고를 해서 경찰이 뭐 이렇게 좀 분리 조치를 하든지 뭐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야 했어요. 이게 사실 그런 식의 폭행이 10년 넘게 이어졌던 겁니다. 심지어 이 사건 발생 전달에는 폭행으로 아내가 입은 상처가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단순 폭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남편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 그냥 바로 또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어허. 아, 이거 상습폭력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경찰의 그 대응이었다라고 하고요. 이 폭행이 어느 정도로 계속됐냐면 한 번은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우리 아버지 좀 데려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근데 와서 집에 와서 찾아온 경찰이 했던 얘기는 아니 그 아버지 이렇게 취했는데 무슨 짓을 하겠어라고 그냥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하하. 물론 경찰에서는 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 신청할 수 있다라고 안내는 했지만 아내가 거부했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진짜 경찰의 이런 안이한 대응이 집중 여론의 난타를 당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고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네, 관할 경찰서에요. 김 씨의 25년 지기 친구가 경찰로 있었습니다. 김 씨의 동창이었고 아주 잘 알고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내가 아내를 때려가지고 신고가 들어갔다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김 씨랑 25차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내부 자료인 김 씨에 대한 범죄 인지 보고서 내용을 보고는 연락해서요. 너 구속될 것 같으니까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언지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그냥 중계를 해줬군요. 예. 자, 교수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 경찰서의 경찰이 한 그 25년직이 한 명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신고 받고 나간 경찰들도 앞서도 얘기했지만 좀 뭔가 좀
속 시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신고받고 나가서 심지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 현행범 정도가 아니라 긴급 체포를 해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냥 임무동행 정도로 데리고 갔다가 돌려보냈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소까지 있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아마 25년 지기 경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직접적인 친구가 아니더라도 25년 지기 경찰이면 굉장히 직급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경찰들도 우리 뭐 선배나 선임 정도가 있으면 저렇게 가까운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면 쉽게 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이건 뭐 짐작입니다만 그런 예.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 남편 쉽게 네. 잡히긴 했습니다만 네. 어떤 뭐 살해 혐의 인정이 됐습니까? 아까 이자연 기자가 사건 관계 설명을 해줬던 건 이 남성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좀 어려웠었고요. 이 남성, 난 자기 아내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었다. 끝까지 그런 주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결국 입증이 부족해서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검찰은 그래도 폭행이 17년 동안이나 지속됐다는 건 굉장히 엄중한 문제다라고 해서 20년을 구형했지만 일단 징역 10년을 선고했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저 김 씨는 아까 눈물까지 흘렸던 저 사람 남원 가족한테 저 탄원서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다가 오히려 엄벌을 촉구하는 가족들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받게 됐고요. 징역 10년 선고와 관련해서 검찰은 당연히 항소했고 이 김 씨도 양형이 중하다고 항소를 했었습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결국 2심 모두 대법원까지 징역 10년이 선고되고 확정됐습니다. 자, 남편을 도왔던 경찰들은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감찰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그 25년지기 경찰관 같은 경우엔 휴대전화 이미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거부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에 해당 경찰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에 강등 처분으로 낮춰졌고 이마저도 불복해서 소송까지 벌였습니다. 패소하긴 했지만요.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 다른 경찰들도 정직, 감봉, 경고 등의 징계 처분 받았습니다. 자, 교수님. 항상 이제 사건 연구소나 이런 사건들 전해드릴 때마다 이제 법원 판결에 대한 참 아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2014년에서 지금 10년 선고를 받았다. 이미 나왔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야, 아빠 좀 처벌 좀 경감해달라는 탄원서 좀 써줘. 근데 가족들이 다 거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사람 지금 나와가지고 행여 가족들한테 해코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니들 그때 이 애비를 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말이죠. 아마 이제 자식들이 있다면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경찰 문제도 있는데요. 지금 이 실제로 이 경찰관 같은 경우는 사적인 관계에서 그런 어떤 하지 않아야 될 그런 행동들을 해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본인이 몸담고 있는 그 경찰 조직의 명예를 갖다가 실추시키는데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악영향을 갖다 미쳤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해임이 됐거든요. 근데 해임됐는데 나중에 강등으로 이제 낮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불복을 해서 소송까지 해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패소가 돼서 강등 처분이 됐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우리 경찰 현직 경찰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한번 다시 이렇게 지금으로 되돌려 봤을 때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거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시민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과 자기 어떤 사적인 관계가 있어서 내부적인 어떤 수사 기밀을 갖다 그쪽에다 빼주는 거하고는 이것은 정말 천지 차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조직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예. 몰아넣는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될 그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